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이슈가 터지고 있는 박수홍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개그맨 박수홍씨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형이 100억대의 횡령을 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망보험에 잔뜩 가입이 되어 있다. 가족이 결혼을 반대해서 결국엔 혼자가 되었다. 한쪽 팔을 잘라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집안 심부름은 물론 가족의 빚을 대신 짊어지기도 했다.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사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까지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박수홍 씨의 정확한 생일을 찾던 중 의외로 그가 전집에 갔던 그 프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상담을 진행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강하셔서 아들을 밟고 일어서는 사주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한마디면 박수홍 씨의 생일은 양력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주는 오행의 금에 속하며 어머니를 뜻하는 토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토가 많으면 금이 땅에 묻힌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토생금, 생을 해주면 좋은 것이 아닌가. 금을 도와주는 토가 있다면 그것이 어찌 나쁜가.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조화의 학문입니다. 여기서 부조화를 일으킬 만큼 그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사주가 조화롭지 못하다.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당한 곤란함을 겪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을 밟고 일어서는 어머니, 이 소리는 왜 나왔을까요? 모든 어머니는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쌀밥을 소화할 수 없는 유아기일 때 굳이 쌀밥을 먹으라고 강요를 한다던가 아직 소화력이 약한데 드립다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기를 바란다면 자식 입장에서도 그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 입장에서도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죽을 이제 겨우 먹는데 흰 쌀밥에 고기가 웬 말이겠습니까? 박수홍 씨의 사주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가족의 기대가 그에게는 마음적인, 정신적인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주를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늙은이 같은 사주,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사주, 또래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할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혹시 실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선택 기준 내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머니의 실망을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욕구나 의지가 쉽게 발현되지를 못하고 계속 마음에 걸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나이는 먹게 되고 겉보기 성장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정신적으로는 속박이 되어 있고 눈치를 보게 되며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동안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이것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회 물정을 잘 모른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미숙해서 사회 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의 길잡이가 되어줄 정신적 스승과 같은 존재, 어머니와 같은 존재,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갈증 같은 것이 더욱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자신의 롤모델, 멘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한다던가 분석을 하기보다 통째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닮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수홍 씨가 개그맨으로서 주체적인 자신의 색깔을 내보이기보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묻어가는
그리고 MC와 같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더욱더 어울리는 타입이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은 그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정신적으로 그의 불안한 의존적인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을 조절해줄 오행의 목조차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재성이라고 표현을 하며 사주상 그의 부친, 그의 배우자가 해당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제팔자다, 이것은 재물이 없는 팔자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며 남자로서는 배우자가 없는 팔자다, 이렇게 비약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없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육친 간의 살이 동하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의 아버지가 박송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지금 나에게 뭐가 있다면 확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속내를 이야기한 것이다, 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밤중에 망치를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겠습니까? 그의 형 박진홍 씨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박송 씨를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저는 박진홍 씨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주가 일월이 충돌하고 있는 사주로서 결혼이 쉽지 않음에도 재조차 없는 무제팔자이기 때문에 인연이 아주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약하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진홍 씨나 여타 일반적인 여러 군데를 돌았을 때 결혼하지 못할 팔자라거나 혼자 살 팔자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법한 사주이기는 합니다. 사주에 1월에 축만 걸려 있어도 결혼이 쉽지가 않은데 재도 없으며 일간조차 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일구어낼 의사표현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돈이 없었겠습니까? 혹은 그 훤칠한 키와 마스크에 인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박송 씨는 자기가 충분히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제약과 덫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형 박진홍 씨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지 않을 팔자다,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사주의 원국은 결코 결혼할 수 없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늦게 결혼하고 마는 팔자다. 왜? 운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왜 운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게 하고 싶었을까요? 어쨌거나 박수홍 씨는 50이 넘기 전까지 청소년과 같은 시기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것이죠. 박수홍 씨는 보편적인 남녀의 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박수홍 씨는 자신을 억압하고 있던 제약, 이 락이 해제가 된다면 그때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나마 결혼을 하게 되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여성이거나 혹은 연상의 여인이거나 보편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의 부인인 김다혜 씨는 아주 어린 여성이죠. 그것은 박수홍 씨의 정신적인 연령, 감정적인 그 연령 상태가 서로 비슷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억눌려 있었고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방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박수홍 씨는 보기보다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화려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약을 가지고 저항에 부딪혀서 펼치지 못하다가 그의 나이 50대 중반을 향해 갈 때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더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을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저 단순히 MC나 개그맨이 아닌 연기자라던가 혹은 다른 시도를 한다던가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의 정신적인 독립이 우선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롯이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 지금 그것을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설픕니다. 내후년 2024년이 되면 그의 사주는 진술충을 또 한 번 이루게 됩니다. 충돌을 이미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충돌을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죄팔자가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억누르고 있던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인 상태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는 험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진술충이 가장 흉포하다 혹은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행동, 충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그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산 다툼 그리고 이것은 가족과 자신의 인연, 입장 정리 이것이 단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은 바라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5년이나 6년이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을 다투는 시기가 될 것이다. 즉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욱 심사가 괴로울 수가 있는 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명이 동트기 전에 가장 춥고 어두움과 같은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섬으로 인해서 비로소 한 사내로서 성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그가 가정을 이룬 만큼 기존의 가정이었던 그의 부모나 형제가 아니라 그의 반려묘 다홍이와 그의 배우자인 김다혜 씨가 그가 지키고 챙기고 헌신해야 될 대상이 되었을 뿐 위치 이동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